자, 두 번째 비문학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술 지문이었는데요. 좀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되게 난이도가 있었던 지문이었을 것 같아요. 난이도가 좀 있었고, 실제로 이제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너무 난이도적인 부분, 그러니까 설명을 해줬는데, 설명과 정의를 해줬는데, 이 함수, 해시 함수라는 개념이 잘 안 잡혔다면, 이쪽 11번이나 이 11번이나 이런 10번 같은 문제들을 풀어내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었던 지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풀어낼 수 있는 지점들, 뭐 이 10번이라든지 13번이라든지, 그리고 솔직히 12번도 여기에 있는 내용 이쪽을 거의 다 무시하더라도 얘를 찍어내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11번은 그렇다 쳐도 나머지 세 지문 정도는 우리가 조금 비벼볼 수 있는 지점들이 있었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이런 지문들은 예전에 어떤 지문들을 좀 떠올리시면 되냐면, 예전에 비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001, 뭐 110 이렇게 3중부호와 2중부호와 만들어 난 다음에 얘가 이제 맑음이니 뭐 흐림이니 이런 식의 이야기들로 이어지는 지문들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지문에 대한 이해도와 좀 유사한 패턴으로 전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설명이 조금 부족한 작품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거보다 조금은 더 이제 좀 친절해도 되지 않았나, 예시를 조금 더 주면도 되지 않았나 싶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기술 지문에 대한 좀 편의성이기도 하고요. 이쪽이 좀 어렵죠.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문자 입력창에 한 글자만 입력했는데 완성된 문구가 제시되는 자동 완성을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코라는 문자를 입력했다면 코피, 코로나 등이 후보로 제시되어 휴대전화와 같이 문자 입력이 불편한 경우 문자 입력을 편리하게 할 수 있었다까지죠. 뒤쪽은 이제 예시였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가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은 이 이야기는 뭐에 대한 이야기다? 이 자동 완성. 이 글은 자동 완성에 대해서 내가 좀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지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는 사용했던 단어들 중에서 입력되는 문자와 첫 글자부터 일치된 것을 찾고 그중 사용 빈도가 높은 단어들을 후보로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이 자동 완성의 정의가 이제 잡히고 있죠. 근데 여기서 뭐가 잡힙니까 지금? 한 편이 잡힙니다. 그러면 이 자동 완성과 대칭되는 이야기가 나올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워드 프로세서에서 단어 찾기와 같은 검색은 주어가 여기 잡히죠.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을 대상으로 검색어가 포함된 문자열을 찾는 것입니다까지 읽어내면서 우리 머리 구조가 조금 잡히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구조가 조금 잡혀 있어야 돼요? 이 글은 뭐와 뭐를 나눠야 되겠구나. 자동 완성이라는 지점과 그 다음 검색, 이 단어 찾기와 같은 검색이라는 지점을 좀 만들 필요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기술에서 언제나 전제 조건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이 자동 완성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사용했던 단어, 사용한 단어들 중에서 라는 전제 조건 잡히고요. 입력되는 문자와 첫 글자부터 일치하는 것을 찾고, 그래서 일치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사용 빈도가 높은 순으로 라고 해서 사용 빈도가 등장을 합니다. 뭐 조금 더 구조하면 첫 글자 정도가 되겠죠. 이 대칭을 가지고 이 검색과 차이점을 이제 읽어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을 대상으로, 그래서 여기도 첫 번째가 저장 단어 중이라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고요. 좀 더 읽어보죠. 검색은 자동 완성과는 다르게, 보이시나요? 다르게 대상 문자열을 어느 위치에서도 검색어를 찾을 수 있어야 하며 사용 빈도를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이점이 잡히죠. 두 번째, 어느 위치에서든, 즉 모든 위치에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사용 빈도는 고민하지 않는다.
까지 잡히는 게 이쪽 지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4번 옆에 슬쩍 보이는 4번 같은 경우도 자동 완성은 사용 빈도를 고려하여 입력된 문자가 포함된 문자열을 후보로 제시한다. 이 4번이 사용한 단어, 사용 빈도, 그죠? 입력된 문자, 이 지점을 통해서 4번이 충분히 맞는 이야기구나라는 걸 제낄 수 있는 지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대칭 정도는 우리가 만들고 이 첫 번째 문단을 넘기면 되겠고요. 큰 틀 자체는 여기 있었던 자동 완성과 뒤쪽에 잡혀 있는 이 검색, 단어 찾기와 같은 검색의 큰 대칭성을 가지고 우리가 글을 읽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면서 생각을 해야겠죠. 어떤 이야기가 조금 더 확장이 될까? 그래서 검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지문은 두 번째 문단은 이제 검색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두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검색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확장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어보죠. 자, 검색어를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의 부분 문자열과 비교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제 조건, 지금 이 지점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이 검색을 사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검색어를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의 부분 문자열, 그래서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문자열이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을 비교하는 뭐가 필요하다?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그래서 검색어가 필요하고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 그리고 그 부분 문자열이 필요하고 그것을 비교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알고리즘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추상적인 얘기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글이라는 검색어를 한글 우리나라에서 창제된 우리글이라는 띄어쓰기가 포함된 18글자 대상 문자열에서 검색한다고 가정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예시를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검색어, 그죠? 그 다음 대상 문자열에 해당하는 지점들이 이제 구체화가 됐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조금 정돈을 하고 갑시다. 그래서 처음이 검색어. 그래서 우리 글이라는 지점이 잡히고요. 그리고 문자열이 잡힙니다. 그래서 한글, 콤마, 그 다음에 띄어쓰기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창제된 우리글, 우리나라에서 띄고 창제된 띄고 우리글, 이 두 가지를 이제 계속 비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가장 간단하게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글은 세 글자이므로 대상 문자열을 세 글자씩 잘라서 한 글자씩 비교하는 것입니다. 자, 포인트는 이제 세 글자씩 잘라서 한 글자씩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한글, 글, 그 다음에 우 등과 같이 16개의 비교 대상을 만들고 이 검색어와 각각 비교하여 모두 같은지를 확인을 합니다. 여기 있는 이제 모두 정도 좀 거슬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글자씩 이런 것들도 좀 비교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하나의 비교 대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 글자를 각각 비교해야 하므로 총 몇 번? 16 곱하기 3번의 비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지점도 이 숫자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좀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검색어가 뭐이기 때문에 우리의 검색어가 우리글이기 때문에 총 몇 글자예요? 세 글자죠. 그죠?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예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총 이 문자열을 총 18글자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글자로 보이는 게 14개임에도 불구하고 18글자로 하는 이유는 뭐다? 여기 있는 문장 기호라든지 그 다음 역시도 띄어쓰기도 이 글자 수로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예문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비교하느냐? 세 글자이기 때문에 세 글자씩 끊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문을 봤을 때 한글 그리고 땡땡까지, 그죠? 다음 글 땡땡 띄어쓰기, 땡땡 띄어쓰기 우, 띄어쓰기 우리, 우리 나, 이런 식으로 세 글자씩 끄는 다음에 이 비교 대상이었던 이 우리 글을 하나하나 매칭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씩 이 18글자를 끊어보면 결국은 이렇게가 마지막이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검색을 하고 이렇게 검색을 하고 이렇게 검색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여기서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쭉 두 글자는 더 이제 넘어갈 자리가 없죠. 그래서 18글자를 세 글자씩 분석하는 방법의 가지수는 총 16가지가 나오고요. 이렇게 분석을 해놓고 이 우리 글과 이 한글을 하나하나 매칭해서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씩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총 3번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토탈 6, 3, 18에 48번의 가지수가 검색을 하는 구조다라는 것들을 저런 예시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숫자와 수량화를 통해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 그리고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조금 인지를 한다면, 얘는 검색어 개수잖아요. 우리글, 우리글이라는 개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문자열의 이 길이, 개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 정도로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셨다면 조금 더 괜찮게 갈 수 있었는데 조금 힘든 일이기는 합니다. 일단은 좀 더 가보죠. 그래서 검색어 길이에 비해 대상 문자열이 짧거나 같은 경우는 없으므로 이때는 못 찾는 거니까요. 이 방법은 검색어와 비교해야 하는 대상 문자열의 길이가 길어지거나 개수가 많아지면 비교 횟수가 늘어나 검색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 하나 약속한 게 있었죠. 무조건 뭐가 나오는 순간, 비례가 나오는 순간 얘는 이제 무조건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뭐인 순간 이 대상 문자열이 길이가 늘어나거나, 그죠? 개수가 많아지면 비교 횟수는 늘어나고, 비교를 많이 해야 되니까 검색 시간 역시도 늘어난다라는 비례를 잡았죠. 그래서 이 비례를 정확하게 이악물고 가지고 갔다면 11번 문제를 조금은 수월하게 풀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게 문자열, 대상 문자열이 바로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글자 수가 늘어나면 뭐가 늘어나겠어요? 여기 갈 수 있는 개수가 더 늘어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더 늘어나게 되고 총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숫자가 늘어나게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간과 반복 횟수가 늘어난다, 이런 비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정비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자, 그다음 검색 시간을 줄이기 위한 다른 방법은 없을까? 자, 여기 자, 그래서 이 줄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무슨 생각했어요? 뭘 던져줬구나. problem, 문제점을 던져줬구나.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전개를 해야 돼요? 이 problem을 어떻게 하는? 해소하는 방향성으로 우리가 그 글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여기에 문제점은 뭐예요? 너무 많이 검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검색어와 비교 대상을 한 글자씩 비교하지 않고 세 글자씩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다면 그만큼 비교 횟수가 줄게 되어 검색 시간이 줄어들 것입니다. 즉 여기가 바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이야기가 뭐였어? 위쪽 여기는 한 글자씩이었어요. 얘의 포인트는 세 글자씩 잘라 한 글자씩 비교하는 게 포인트였다면 여기가 한 글자, 그죠? 여기 한 글자, 한 글자씩 비교하는 게 문제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세 글자씩 비교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가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를 위해 각각의 문자열에 특정 값을 생성하는 함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문제였어요. 이런 함수를 해시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문자열에 대해서 해시 함수가 생성된 값을 해시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해시 함수가 입력 가능한 문자열에 대해 모두 다른 해시값을 생성한다면
검색어 해시값과 비교 대상의 해시값을 비교하여 두 문자열의 일치함을 단변에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여기서 글을 읽으면서 튕겨나가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실제로 저도 그렇게 쉽게 읽어낸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결국은 이런 정보가 나왔을 때 천천히 따는 수밖에 없어요. 결국 한 글자씩 따는 거를 세 글자씩 딸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지점에서 조금 접근을 해주시면 될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좀 해시라는 개념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텐데, 자 볼게요. 천천히 볼게. 자, 이를 위해 각각의 문자열에 특정 값을 생성하는 뭘 만든대요? 함수를 생성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건 계산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를 뭐라고 불러? 해시 함수라고 하고, 어떤 문자열에 대해서 해시 함수가 생성한 값을 해시 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이해를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자, 아까 전에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이해는 하고 가야 되니까. 자, 이 상태에서 16 곱하기 3 여기는 뽑아놓고, 자, 여기를 뽑아놓고, 자, 아까 전랑 동일해요. 근데 아까 전에 문제점은 뭐였어요? 얘를 한 개씩 했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3번 곱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아까 전에 했었던 해시 함수라는 개념이에요. 만약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함수가 해시 함수예요. 그래서 이 우리글이라는 데이터를 넣었을 때 어떠한 계산식에 의해서 이 우리글을 A, B, C로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산식을 해시 함수라고, 가상의 계산식을 해시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얘를 뭐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해시 값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자, 여기서부터 이제 넣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글 대신 한글 땡땡을 넣는다면 이 ABC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D, E, F가 나온다라는 거죠. 반대로 뭐 글 땡땡 네모를 넣으면 그때는 뭐예요? F, G, Z라는 해시 값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이 우리글이라는 건 A, B, C가 정해지고, 얘네들은 DFE 뭐 이런 식으로 FGZ 이런 식으로 가상의 존재들이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쳤을 때 쭉 떨궈주다 보면 여기도 뭐가 있어요? 마지막에 있는 이 우리글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럼 얘 역시도 뭐가 나와요? ABC라는 하나의 해시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뭐만 비교하면 돼요? 이렇게만 비교하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하고. 근데 아니네. 맞네. 즉 한 개씩 비교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진 해시값 하나로 비교를 하기 때문에 여기 있었던 이 3개가 아니라 16 곱하기 1회, 즉 16번만 하면 된다라는 구조로 변화한다라는 이야기가 저 해시 함수와 해시 값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이해가 되셨기를 바래요. 그래서 요 지점 때문에 이제 요 이야기가 많죠. 그래서 만일 해시 함수가 입력 가능한 문자열에 대해 모두 다른 해시값을 생성한다면, 그죠? 검색어의 해시값과 비교 대상의 해시값을 비교하여 두 문자열의 일치함을 단번에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 저랑 하셨으면 여기 엄청나게 중요했죠. 모두 다른 이런 지점들이 언제나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 계속 강조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이런 단어들의 반대 급부가 뭐이기 때문에 동일, 일치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항상 문제를 만든다라는 거였죠. 바로 이게 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역시도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달라야지만 내가 이게 ABC라는 거를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얘네들이 만약에 같아버리면, 우리나 같은 경우도 ABC로 나와버리면 얘도 검출이 되고 얘도 검출이 되기 때문에 이 검색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생각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자, 앞에 얘와 같이 검색어가 3글자이고 18글자 대상 문자열이 제시된다면 비교 대상은 16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잡아드렸던 이 16개는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지점들 13개씩 이제 찢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만 비교 대상의 문자열 비교는 한 번의 해시값 비교로 줄어들기 때문에, 자 여기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문제로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얘 같은 경우는 몇 번, 세 글자를 각각 비교함으로 3번이 냈다면 여기는 한 번의 해시값 비교가 되기 때문에 요 3과 1의 차이점을 인지하는 게 포인트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비교 횟수는 감소하게 되고요. 물론 해시값을 생성하는 해시 함수의 연산이 추가되지만 프로블럼이겠죠. 추가되는 연산 시간이 각 글자 단위의 비교에 필요한 연산 시간보다 짧다면 전체적인 검색 시간은 단축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시 함수는, 자 전제 조건이죠. 연산이 간단하면서 중복되지 않아야 생성이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이 간단, 그리고 2번이 중복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지점도 뭐가 있기는 해요. 문제점이 있기는 해요. 어떤 문제점? 이렇게 해시 함수를 계산한 이 우리 글을 ABC로, 그죠? 그 다음에 한글을 요렇게 만든다라는, 여기에 집어넣어서 도출을 하는 요 시간이 소요되기는 해요. 하지만 이 소요 시간보다 뭐가 더 많다면, 이렇게 16개를 3개씩 곱하는 횟수가 더 많다면, 그리고 자료가, 데이터가 방대하면 방대할수록, 그죠? 글자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시간 소요보다 이쪽이 더 크다면 이렇게 해시 값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비벼봅시다. 조금은 이제 눈에 좀 보이셨으면 좋겠는데, 자, 첫 번째, 검색은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 전체를 대상으로 검색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지점을 읽어내시면서 우리 충분히 찍어낼 수 있는 지점들이고요. 자, 2번이 정답이었는데, 검색은 필요에 따라 각기 다른 문자열에 동일한 해시 값을 생성하는 해시 함수를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가 거슬렸어야 되죠. 동일한이면 그 문자열이 같다라는 것, 다르다라는 걸 인지할 수가 우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등장을 합니다. 어디 부분에서? 바로 이 지점에서 서로 다른 해시 값을 생성한다면, 그리고 중복되지 않는 해시 값을 생성해야 된다면, 그리고 이 동일한과 반대되는 급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요거를 찾아냈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웠어도 요거를 찍어낼 수 있는 힘은 가지고 있었어야 된다 정도를 좀 설명드리고 싶고요. 자, 세 번째. 검색은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의 부분 문자열과 검색어를 비교하는 알고리즘을 확인한다. 그래서 여기는 전제 조건 문제로 나올 수밖에 없었죠. 얘도 괜찮은 얘기가 되고요. 자동 완성, 우리 아까 전에 봤었죠. 이 지점들을 정확하게 잡으셨으면 얘도 괜찮았을 거고, 자동 완성은 휴대전화와 같이 문자 입력이 불편한 경우에는 입력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가장 인상이 남았으면 좋았고요. 설사 인상이 남지 않았더라도 자동 완성과 검색을 비교하는 지점은 이 첫 문단이었기 때문에 여기로 돌아와서 살짝 읽어주셔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지점이었다라고 정리하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보죠. 11번. 11번. 자, 검색어의 길이가 짧아진다면 비교 대상의 개수가, 해시값의 비교 횟수가 증가할 수 있겠군. 자, 이것도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검색어의 길이가 짧아진대요. 자, 검색어의 길이가 짧아진다라는 건 뭐예요? 자, 우리 예문을 통해서 봤다면, 조금 지우고 시작을 해볼까요? 이런 느낌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다 치워. 여기서 시작을 해볼까? 자, 우리는 우리 글 이렇게 세 글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검색어의 개수가 준대요. 즉 얘와 얘 어떤 대칭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냥 우리, 즉 두 글자였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비교 대상의 개수가 줄어들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비교 개수의 개수가 줄어드는지 보면 되는데, 자, 우리 글 같은 경우는 비교 개수가 몇 가지가 나왔죠? 총 16가지가 나옵니다. 왜?
여기서 3개씩 가면 되니까요. 1, 2, 3, 1, 2, 3 이런 식으로. 근데 두 글자가 되는 순간 얘는 몇 가지가 됩니까? 두 가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두 개씩 해서 이렇게까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씩 하면서 한 개씩 넘겨주시면 돼요. 한글, 글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까지. 두 글자이기 때문에 총 몇 가지를 검사할 수 있다? 17개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늘어나요? 플러스 한 가지가 늘어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개수가 줄어들어가 아니라 증가한다가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자, 대상 문자열에 반복되는 글자가 많다면 해시 값이 작아져서까지가 되는데, 자, 대상 문자열이 반복되는 글자가 많다면 좀 극단적으로 가볼까요? 그래서 이제 대상 문자열이 반복되는 글자가 많아져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한 띡띡띡띡띡 우리글. 이런 식으로 됐을 때 3개씩 끊었을 때 얘를 A, B, D로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도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얘는 그냥 무조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이 연산의 이 첫 번째 과정이라면 그 다음부터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뭐만 잡으시면 돼요? 우리글이 혹은 한우리가 앞에 있는 한우리, 그리고 한우, 이 정도 세 가지만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지. 앞부분은 이쪽의 연산 시간을 동일하기 때문에 단축시킬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연산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라는 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줄어드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연산 시간, 연산 횟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여기가 문제가 되는 지점들은 뭐죠? 바로 해시 값이 작아서라는 거예요. 자, 해시 값은 뭐였죠? 얘네들에 대한 요거 ABB, 그죠? 우리글이라고 했을 때 ABC, 이렇게 되는 얘 값을 해시 값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변하나? 얘가 이 글자 수가 많아진다고 갑자기 ABZ로 바뀌나?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얘에 해당하는 값이 나오는 거는 맞지만, 그리고 그거를 하는 횟수가 주는 거서 시간이 단축되는 건 맞지만 해시 값이 작아진다는 말은 실제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고. 자, 3번. 검색어보다 긴 대상 문자열의 개수가 늘어난다면 비교 대상이 늘어나 해시값 비교 횟수가 증가할 수 있겠군. 자, 그래서 검색어보다 긴 문장열의 개수가 늘어난다면, 그래서 결국은 뭐가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개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개수가 늘어나는 거고, 실제로 여기 있는 지점들이 늘어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뭐 20이 되든 18이 되든.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쓰지 않았던 뭘 사용하게 되는 겁니까? 비례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대상 글자열이 길이나, 그죠? 여기 개수가 늘어나게 된다면 뭐가 늘어나고요? 비교 횟수가 늘어나고요. 비교 대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비교 횟수가 늘어나고요. 그리고 해시값의 비교 횟수 역시도 증가할 수 있다. 검색 시간도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말을 바꿨기는 하지만 이 3번, 이 정비례를 확인한다면 큰 문제 없이 3번을 찍어낼 수 있었다. 이것도 이렇게 풀었어야 됩니다. 4번도 쉽지 않죠? 대상 문자열이 1개인 경우 검색어 길이가 짧아진다면, 자, 이번에는 반대가 되네요. 이 문자열이 1개예요. 한번 지워볼까? 자, 이 상태에서 얘가 이제 1개예요. 근데 이 검색어의 개수가 뭐예요?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제 조건. 검색의 길이가 짧아진대. 그럼 해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글이 아니라 뭐로 굴립니까? 우리로 굴립니다. 그럼 얘가 두 글자가 되죠. 그리고 실제로 아까 전에 얘가 17개가 만들어진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비교 대상의 길이가 줄어들어. 그래서 3개에서 2개로 줄는 건 맞죠. 근데 해시값 비교 횟수는 감소하는가? 아니죠. 훨씬 더 하나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해시값의 비교 횟수는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교 대상은 3개에서 2개로 준다라는 걸 알 수 있지만 비교 대상은 16개에서 17개로 늘어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소할 수 있겠군이 아니라 얘는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잡으시는 게 맞겠고요. 자, 5번 대상 문자열이 2개인 경우 2개가 됐어요. 검색어의 길이가 길어진다면 비교 대상의 개수가 늘어나서 해시 함수의 연산 시간이 증가할 수 있겠군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도 동일한 지점들이에요. 사실 대상 문자열의 2개라는 건 좀 페이크고요. 포인트는 검색 길이가 길어진다면, 즉 짧아진다고와의 차이점을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우리가 2글자였잖아요. 근데 한 글자를 늘립니다. 우리 글의 이런 식으로 4글자로 늘려봅시다. 그럼 총 18글자인 이 작품에서 총 몇 개가 나오겠어요? 총 15개가 만들어집니다. 왜? 한글 여기까지가 이제 한 템포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 10, 11, 12, 13, 14, 15까지밖에 안 됩니다. 왜? 4글자니까. 이렇게. 총 15개가 되죠. 즉 비교 대상은 4개로 늘어나지만, 3개에서 4개로 늘어나지만 16개에서 비교 대상 총 횟수는 몇 번? 비교하는 횟수는 15개로 내려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대칭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었네요. 그래서 연산 시간, 비교 개수는 3개에서 4개로 늘어나는 건 맞지만 이 연산 시간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개수, 비교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검색 시간은 줄어든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죠. 어려운데 하지만 이 비례를 이악 물고 끌고 가서 이 3번을 찍어내는 그런 힘들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좀 이 정도면 되게 난이도 있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12번 뭘까요? 12번은 기억, 가장 간단히 떠올릴 수 있는 방법 이었는데 조건을 하나 붙입니다. 첫 번째가 검색어에 문장 부호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문장 부호가 있는 부분 문자열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는 우리말이 포인트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까지도 3글자니까 다 검색을 했었는데 더 이상 얘네들은 검색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어떤 전제 조건? 문장 부호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검색어에 띄어쓰기가 포함되는 경우 띄어쓰기 위치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 문자열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우리말 같은 경우는 띄어쓰기가 없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예를 들어 우리 띄고 말 이렇게 되는 경우는, 그죠? 여기서 볼까요? 그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는 우리 띄고 말. 이제는 고민할 건덕지가 어디만 있다라는 거야. 우리 띄고 우, 에서 띄고 장, 그죠? 제된 띄고 우. 이 부분, 이 3가지 부분만 고민하면 된다라는 거지. 왜? 띄어쓰기의 그런 구간까지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니까. 이제 글을 보시면 이 조건들을 모두 추가하여 검색하는 거니까 이 2가지들 같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1번 보죠. 우리 띄고 글로 검색할 경우 띄어쓰기의 위치가 일치하는 비교 대상 3개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의도 자체가 해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띄고 글이라고 해서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보듯이 2글자, 1글자, 2글자 띄고 글이 있어야 되는 지점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2글자 띄고 1글자, 2글자 띄고 1글자, 2글자 띄고 1글자처럼 총 몇 개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3가지가 있는 게처럼 보이죠. 하지만 아까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였죠? 검색어에 뭐가 없는 경우, 이 문장 기호가 없는 경우 검색 대상에서 그 문장 기호는 제외한다 라고 했으니까 뭐는 해당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지점. 얘는 이거와 이거를 가지고 이 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세면 안 됩니다. 그래서 3개가 아니라 몇 가지가 돼요? 2개가 됩니다. 그래서 왜 문제가 3개로 나왔으며, 그죠? 왜 2개가 답이 되는지 이해하시면 얘의 전제 조건을 네가 고려할 수 있니를 물어보는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기 때문에 3개가 아니라 몇 개로 만들어져요? 2개로 만들어진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다 틀린 얘기니까 가볍게 좀 볼까요? 우리 글 띄고 글로 검색할 경우 비교 횟수보다 우리 글로 검색할 경우에 비교 횟수가 더 많다. 그렇겠죠? 얘는 띄어쓰기까지 고민을 해야 되고 얘는
세 글자인 거는 다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3번 우리 글로 검색할 경우 비교 대상은 띄어쓰기 우리, 우리나, 리나 등 세 글자로 된 비교 대상이 만들어지죠. 자, 이게 틀리기 위해서 뭐만 조심하면 됩니까? 여기 문장 기호가 있는 한글 땡땡 이런 것들을 제외한 이야기들이 되겠고요. 우리 글로 검색할 경우 부분 문자열 한글 이런 것들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는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은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 글로 검색할 경우 일치하는 문장열을 찾을 수 있지만, 그죠? 마지막 부분에 이쪽에서 찾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 띄고 글로 검색을 하면 여기에 매칭하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지워내고 1번을 찍었어야 된다. 반대로 이제 1번만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었으면 나머지는 읽을 필요도 없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점수를 올리는 거고요. 어휘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기 3번이 답이었는데 검색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얘는 if, 즉 그렇지 않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가정하는 경우인데,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 형편 따위를 잘 알아서 긍정하고 이해함은 공감, 동감 이런 부분들이었죠. 그래서 정말 한국인 문제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이해에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들을 수능에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실제로 얘네들은요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try to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지문들이에요. 이 80분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 비문학 세 지문이 남은 상태가 적어도 30분 플러스 알파가 되어 있어야 되는 상태야 얘네들을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문제는 앞에 있었던 이 경제 지문도 사실 그렇게 이것까지 이제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쉬운 지문도 아니었고, 얘도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하나하나 해봐야 되기 때문에, 좀 구체화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 소요가 필요한 지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문학에 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항상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드리고 싶고요. 기술 어렵죠.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하시면 안 되고, 이 정도 지점은 할 만한 정도예요. 이 정도 지점들은. 그래서 이렇게 좀 구체화하면서 하나하나 해보는 연습들을 조금 해봅시다. 실제로 한번 해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지점들은 반드시 갖고 오셔서 저랑 같이 또 고민을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네, 듣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